대한민국의 강경파 군인 김관진 장군. 대한민국 현대 군사 역사에서 가장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진한 군 지도자 김관진. 김관진 하면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선에는 적 지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설머리 형상을 하였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소대장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소대장을 갖다가 아주 알찬 최전선의 어떤 전사의 리더로서 들고 시작합니다. 김대장이구나. 김일 동대장. 맞다.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 예. 내가 뭔 겁나냐? 아닙니다. 연무권이 어디 돌아와 그래? 이렇게 왔다. 앞으로 소초는 최상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여 내 앞으로 오는 적은 반드시 공멸하여 완전작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내가 항상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에 따르는 훈련 실례를 강화시켜라.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야 되고 예. 대비 시스템이 완착이 돼야 되고 강한 의지를 가져야 돼. 그럼 그 신호가 움직이죠. 통제 시스템이 전달이 돼서 상하 좌우 구동시키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위 일병 유명호 완전작전하겠습니다. 상병 임무관 완전작전하겠습니다. 나라를 최전방에서 지키려고 조국을 수호하는 천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잘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남은 여러분들 복무 기간 동안 열심히 그리고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1968년 육군사관학교 28기로 입학한 그는 1학년을 마친 후 단 한 명만 선발하는 서독 유학시험에 합격해 엘리트 코스를 밟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활은 고달팠습니다. 한 달 60달러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는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던 가난한 나라의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1972년 3월 독일 육사를 졸업한 그는 귀국 후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인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됩니다. 이후 군에서 주요 직책을 거치며 승진을 거듭한 그는 2008년 3월 36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예비역 대장으로 예편하였습니다. 군사 지도자로서의 행보. 예편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2010년 이후였습니다. 2010년 12월 4일 김관진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뒤를 이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연평도에서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적이 얕잡아 본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군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현장에서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국민들에게는 속 시원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고 결국 김관진은 북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를 특등 호정광, 괴뢰 패당 우두머리, 군사깡패 등으로 비난하며 그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보다 국방부 장관을 더 비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DMZ 목함지뢰 사건과 48시간 최후 통첩. 김관진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4일 DMZ에서 2차례 폭발이 발생하면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는 합동조사를 거쳐 북한이 몰래 DMZ를 침범하여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5년 8월 10일 오후 5시부터 대북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8월 16일 확성기 철거를 요구하며 위협했고 8월 20일 오후 우리 육군 제28보병사단 지역을 향해 고사포와 직사포를 발사하며 48시간 내에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155mm 포탄 29발을 북한 지피 초소 근처로 응사하며 강경하게 대응했고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관진은 물러서지 않았고 북한 역시 위기를 느꼈는지 8월 21일 북한이 먼저 김양건 당비서 명의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습니다. 김관진은 북한이 제안한 김양건 대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직접 협상에 나오라고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회담은 거센 설정과 평양으로부터의 훈령을 받기 위한 정회가 반복되며 무박 4일 동안 43시간의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북한은 유감 표명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사실상 사과를 받아낸 것과 다름없는 성과였습니다. 북한 특유의 협상 방식과 허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김관진에게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낸 김정은은 완전히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했던 군인. 이 사건 이후 2015년 12월 말 회담에 참여했던 김양건 당비서는 평양에서 군용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고 역시 회담에 참여했던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혁명화 교육을 받는 수모를 겪은 후 복권되었다가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처럼 김관진은 북한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로 남았으며 그의 별명은 레이저 김으로 불릴 정도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방부 스피커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직원들이 긴장했으나 정작 그의 지시는 올해 마지막 지시를 하겠다. 모두들 일찍 퇴근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평소 엄격했던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는 따뜻한 면모를 보였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의 시련. 강경한 군사적 리더십으로 성공했던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불어닥친 적폐 청산에 소용돌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기소되었고 정치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법적 공방이 계속되었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론. 김관진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북한에게 가장 강경하게 대응한 국방부 장관이자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특히 DMZ 목함지뢰 사건 당시 북한의 최후 통첩에도 강경 대응을 유지하며 북한으로부터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습니다. 북한이 그를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는 단순히 강경한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북한의 전략과 허세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성공한 그였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법적 논란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한 바는 분명하며 오늘날까지도 보수 진영에서는 강한 안보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